그럼 이어서 우리가 수면 상태와 관련된 이지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 상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흔히 렘 슬립이라고 하죠. Rapid Eye Movement Sleep이라고 하는데, 이런 렘 슬립과 non 렘 슬립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non 렘 슬립은 혹은 그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non 렘 슬립은 다시 네 가지 그 스테이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은 low amplitude, high frequency EEG 패턴을 보이고, 스테이지 2는 이제 슬립 스핀들이 나타나는 이제 단계. 다음에 세 번째는 프리퀀시는 더 낮아지고 앰플리튜드는 더 커지는 단계. 그리고 스테이지 4는 이제 그 최대로 느린 그 맥시멈 스로잉 상태, 그리고 라지 웨이브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실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EOG라는 건 일렉트로 오큘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왼쪽 눈, 오른쪽 눈에다가 이제 전극을 설치해서 그 어, 해놓고 이제 그 눈동자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는 이제 기록 장치가 되겠고, EMG는 일렉트로 마이오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육 예를 들어서 목 쪽에 이제 근육의 활성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제 이렇게 두껍게 기록 뭔가 잡음이 많고 두껍게 기록됐을 때는 근육이 이제 수축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 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G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 센트럴 쪽, 그리고 프론탈 쪽, 그리고 오시피탈 쪽에다가 이제 그 기록 장치 전극을 이제 위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눈동자의 움직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눈, 왼쪽 눈이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EMG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긴장 상태가 있는 상태, 근육이. 그리고 EEG 같은 경우는 low frequency, high frequency가 되죠. 보면은 프리퀀시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보이고, 그 앰플리튜드는 상당히 적은 상태죠. 그래서 low amplitude, 그리고 아주 high frequenc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 단계로 가게 되면은 뭐 그다지 큰 변화는 없죠. 어웨이크보다는. 그런데 조금 이제 이지 패턴이 아, 그 앰플리튜드가 어웨이크 상태보다는 그 조금 크지만 여전히 이제 로우 앰플리튜드,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상태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스테이지 1 단계에서는 이제 눈의 움직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근육의 긴장도는 상당히 커져 있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2로 가게 되면은 눈동자의 움직임은 없고 근육의 긴장도는 줄어 있고, 다음에 이지 패턴은 보면은 가끔 이제 그 앰플리튜드가 크고 로우 프리퀀시의 이런 그 어, 이지가 기록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슬립 스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는 이런 슬립 이지에서 슬립 스핀들이 관찰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3에 가게 되면은 이제 머슬 긴장도는 훨씬 줄어들고, 이제 이지 패턴은 그 앰플리튜드가 크고 프리퀀시가 낮은 이제 이지 패턴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이 눈동자의
일렉트로 오큘로그램에서도 좀 큰 앰플리튜드의 기록이 나타나게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이 눈동자의 정극이 눈동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상당히 브레인하고 가까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브레인에서 기록되는 이 EEG 정기적인 활성이 이제 일렉트로 오큘로그램의 그 정극에 기록이 돼서 이런 이제 것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지 4에 가면은 좀 더 최대의 앰플리튜드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의 그 EG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의 긴장도는 스테이지 3와 이제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렉트로 오큘로그램에서도 이 그 브레인 활성, 브레인에서의 그 이제 그 기록되는 브레인 그 활성으로부터 오는 그 기록이 여기 일렉트로 오킬로그램에서 이제 기록돼서 이렇게 큰 이제 앰플리튜드가 이제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렘 슬립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렘 슬립 상태에서는 그 이지 패턴 같은 경우는 어, 그 스테이지 3하고 스테이지 4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 그, 오히려 스테이지 2 정도 혹은 스테이지 1하고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잠든 상태니까 근육의 긴장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렘 슬립 상태에서의 그 독특한 특징은 이 일렉트로 오큘로그램에서 이 눈동자의 움직임이 관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됨에 반해서 눈동자가 이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커다란 큰 크기의 이제 기록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눈동자의 움직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렘슬립에서는 이 독특한 그 근육의 긴장도도 주로 있고, 그 이지는 스테이지 1이나 2하고 이제 비슷한 상태지만 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램슬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램슬립은 그 휴먼을 포함한 영장류에서 관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스피시즈의 포유동물 그리고 조류에서 관찰될 수 있고, 어,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잠들어 있는 동안에 눈이 어,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피드 로빙 어, 무브먼트가 이제 관찰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목 주변에 이제 스켈레탈 머슬의 톤은 상당히 감소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은 거의 인터럽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센소리 스티뮬라이에 의한 어떤 어루절, 각성의 스레셜드 혹은 레티큘러 포메이션 자극에 의한 그 각성의 스레셜드는 상당히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라독시칼 슬립이라고 합니다. 즉 스레셜드가 올라가 있다라는 건 잘 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레셜드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지 패턴은 이제 그 로우 볼티지의 어떤 빠른 프리퀀시를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스테이지 1 슬립하고 이제 상당히 닮아 있다고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스테이지 1 슬립과 상당히 비슷, 어, 비슷한 패턴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라지 페이지 포텐셜이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이 라지 페이지 포텐셜이라는 건 이제 그 어떤 큰 앰플리튜드
3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그룹핑이 돼서 발생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폰스에서 발생이 돼서 빠르게 이제 라테럴 제니큘레이트 바디로 가서 이어서 오시피탈 콜텍스로 이렇게 가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폰토제니큘로 오시피탈 스파이크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PGO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 이집 렘슬립 상태에서 이집 패턴에서 우리가 PGO 스파이크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렘슬립은 이제 흔히 우리가 그 들어봤겠는데, 이 드리밍하고 꿈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투스 그라인딩, 그 브락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갈이 또한 이 드리밍하고 이제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렘슬립의 어떤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데, 그 이 렘슬립을 우리가 오랫동안 예, 그 디프라이베이션, 이제 박탈했을 때 그다지 큰 해로운 그 심리적 이펙트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 동물에서는 이제 그 체중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호메오스타틱 롤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렘슬립의 생성과 그 생성될 때 어떤 브레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렘슬립이 우리가 이 드림 컨셔스니스하고 이제 상당히 연관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드림 컨셔스니스의 특징은 바로 그 어떤 비주얼 이미지너리, 기이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됐고, 혹은 일로지컬 비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이 드림은 일반적으로는 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렘슬립 동안에 이제 그 펫 스캐닝, 이그 펫 스캐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뇌의 활성을 그 영상화시키는 하나의 어, 그 촬영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브레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그래서 특정 뇌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촬영해 보니까 폰타인 에어리아, 그리고 아미그달라, 안테리오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이런 부분의 활성은 이제 증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이 그 본능적인 어떤 사고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어, 혹은 이제 이모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브레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지역은 활성이 증가되어 있지만, 이제 프리프론탈 콜텍스, 파라이어탈 콜텍스, 이 부분은 이제 그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어떤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연관되어 있고, 파라이어탈 콜텍스는 이제 그 감각 기능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피질이 되죠. 이제 브레인이 보면은 이 위에서 보면은 그 좌뇌 우뇌가 있고, 그 이제 좌우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센트럴 서커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센트럴 서커스 이제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파라이어탈 콜텍스죠. 그래서 이 부분에 주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지역이 이제 정보 처리하는 지역이 바로 이 parietal cortex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활성이 감소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어떤 종합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우리 그 몸에서부터는 감각 정보 처리를 하는 그 지역의 이제 활성은 감소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에리아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는 이제 시각 정보를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그 오는 그 아이로부터 오는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인데 이 부분의 그 활성은 이제 감소돼 있고 하지만 그 이 비주얼 콜텍스에서 처리된 정보가 이제 저장되는 지역이 이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에리아인데 이 부분의 활성은 이제 증가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렘슬립 동안에는 이 이모션이 증가돼 있고 어떤 감정 상태가 좀 흥분된 어떤 더 감정에 관련된 뇌 활동이 더 증가돼 있고 그리고 그 어, 어떤 클로즈드된 그 뉴럴 시스템의 그 작동이 마치 그 익스터널 월드와 연결된 브레인 액터 익스터널 월드에 연관된 그 브레인 액티비티 거기와 관련된 어떤 영역과는 좀 컷오프된 상태에서 작동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독립적인 어떤 클로즈드된 뉴럴 시스템이 그 외부 세계와는 이제 차단된 상태로 뭔가 작동한다. 이런 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렘슬립 동안에. 그래서 이제 이 렘슬립을 트리거하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면은 이 메커니즘은 이제 폰타인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먼저 이 시작은 폰스에 있는 그 콜리너직 뉴런의 디스차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된 디스차지가 이제 그 라테랄 제니큘레이트 바디를 거쳐서 오시피탈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폰토 제니큘러 오시피탈 스파이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 폰스에서 그 시작된 이 디스차지가 이제 그 대뇌 피질 쪽으로 어, 연결되는 그 어떤 패스웨이 상에서 이런 피지오 스파이크를 발생을 시켜서 이제 렘슬립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렘슬립 동안에 우리가 웨이크풀니스와 관련돼 있는 이제 로쿠스 서룰로스에 있는 노르아드레너직 뉴런 그리고 미드브레인 라페에 있는 이 세로토너직 뉴런은 상당히 그 활성이 조용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크풀니스와 관련된 이런 뉴런들은 상당히 활성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렘슬립 동안에 이제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성들을 이제 어, 정,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슬로우 웨이브 슬립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n 렘 슬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을 생성하는 이제 그 서브코티컬 리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디엔세팔릭 슬립 존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메둘러리 싱크로나이징 존, 그리고 베이잘 포브레인 슬립 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엔세팔릭 슬립 존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포스테리오 하이포살라무스, 그리고 인트라라미나, 그리고 안테리오 살라믹 뉴클리아이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둘라리 싱크로나이징 존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 그 뉴클레우스 트랙투스 솔리테리우스라고 하는 그 레벨에 있는 메둘라 그 오블롱가타의 그 레티큘러 포메이션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8Hz로 자극을 하면은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더 빠르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각성이 생산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절 포브레인 슬립 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프리옵틱 에어리아 그리고 브로카의 다이아고널 밴드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지역은 이제 그 프리퀀시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자극을 하면은 슬로우 웨이브 슬립 혹은 그냥 슬립이 슬로우 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가 방법으로 이 슬립을 유발하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보면은 피부에 있는 이 메카노 리셉터를 우리가 그 10Hz 정도의 프리퀀시로 자극을 하면은 동물에서 슬립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에서 어,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면은 잠들게 되죠.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슬로우 웨이브 슬립은 그 현저한 그 서카디안 컨트롤, 그 일주기와 상당히 어, 일주기의 컨트롤 하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기는 우리가 이 하이포살라무스의 그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리아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서카디안 컨트롤을 하는 그 뇌의 부분이 되는데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 조절하는 그 서카디안 컨트롤 하에 그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슬로우 웨이브 슬립의 발생이.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슬립과 연관된 슬립의 유발과 관련된 이제 부분 그 물질이 우리가 세로토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로토닌 그 수용체 에고니스트를 이제 투입을 하면은 슬립을 오히려 억제하고 이 세로토닌 수용체를 엔테고나이징하는 엔테고니스트를 이제 투여를 하면은 어, 예를 들면 이제 레탄세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탄세린을 투여하게 되면 오히려 슬로우 웨이브 슬립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슬립과 관련된 물질 중에서 이 아데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은 슬립을 잠이 오게 하는 그런 팩터인데 슬로우 프로듀싱 팩터.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아데노신 그 수용체를 차단하는 그 아데노신 엔테고니스트로 작용하는 게 이 카페인이죠. 그래서 이 카페인을 투여하면은 이제 오히려 그 잠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아데노신은 우리가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ATP가 소모가 되면서 이 아데노신이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아데노신이 어, 과다하게 생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잠이 더 오게 하는 그런 그 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카페인을 그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이제 잠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 이제 이 슬립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 그로스 호르몬이 우리가 그
이제 잠들어 있을 때 플라스마에, 그러니까 잠이 올 때, 잠자기 시작했을 때 그 플라스마의 이 그로스 호르몬 양이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이제 잠을 좀 많이 자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은 이제 이 그로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그 슬로우 웨이브 슬립, 즉 non-REM 슬립, 우리가 렘 슬립 말고 이제 non-REM 슬립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non-REM 슬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브레인 지역 그리고 케미칼, 호르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슬립과 웨이크 상태, 수면과 어떤 깨어있는 상태의 어떤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환에는 우리가 브레인스템과 이제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데, 브레인스템에서는 이제 그 레티큘러 액티베이팅 시스템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포살라무스는 그 서카디안 그리고 호메오스타틱 센터와 함께 이 하이포살라무스가 이제 어떤 한 조절의 축으로서 이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 스테이트는 우리가 웨이킹 상태, 깨어 있는 상태가 있고 이제 논 렘 슬립 상태 그리고 렘 슬립 상태가 있죠.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브레인스템 중에서 이 로쿠스 서룰로스 그리고 라페 누클리아이 이런 이제 핵들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폰타인 레티큘러 포메이션의 그 아세틸콜린 분비를 감소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 논렘 슬립 상태에서 웨이킹 상태로 혹은 웨이킹 상태를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이 로쿠스 서룰로스하고 라페뉴클리아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그리고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고 이제 폰타인 레티큘러 포메이션에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렘 슬립이 좀 더 강화되거나 이제 논렘 슬립에서 이 렘 슬립 쪽으로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포살라무스 쪽에서 관련된 이제 컨트롤은 어, 이제 가바 이 프리옵틱 뉴런 그 하이포살라무스의 프리옵틱 뉴런에서 그 가바 분비가 증가하거나 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포스테리오 하이포살라믹 뉴런의 그 히스타민이 감소되게 되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살라무스와 콜텍스의 활성이 이제 감소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논렘 슬립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 어, 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프리옵틱 뉴런 그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프리옵틱 뉴런의 가바 생산이 감소하고 그리고 포스테리오 하이포살라믹 뉴런의 그 히스타민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살라무스와 콜텍스의 활성이 증가하게 돼서 이 논렘 슬립에서 이 웨이킹 상태로 이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립 웨이크 그 트랜지션에서 이 브레인스템에 있는 여러 그 신경핵들 그리고 이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다른 뉴런들, 신경핵들에서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의 분비의 증가 감소로 해서 인해서 이제 이 트랜지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슬립 웨이크 스테이트의 어떤 트랜지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멜라토닌의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멜라토닌은 이제 밤에 분비돼서 잠을 더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먼저 다크, 어둡게 되면은 이제 그 레티노 하이포살라믹 트랙이 이제 그 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트랙이 자극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그 하이포살라무스에 있는 그, 그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레우스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카디안 컨트롤과 연관돼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이올로지컬 클럭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크 상태에서 이 트랙으로 이제 이 수프라키아스마틱 뉴클레우스가 이제 자극이 되면은 이 자극은 그 슈피리어 서비칼 갱글리온, 이것은 이제 심파세틱 갱글리아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자극이 가서 이 갱글리아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 이 그 갱글리아에서 나오는 이제 그 심파세틱 파이버가 이제 이쪽 그 위쪽으로 와서 어, 이제 피니얼 글랜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은 이 피니얼 글랜드에 있는 베타 아드레너직 수용체가 그 노르에피네프린에 이제 그 어,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타 아드레너직 수용체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이 피니얼 글랜드 세포 안에 이 사이클릭 AMP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을 거쳐서 이제 N-아세틸 트랜스포레이즈라는 효소의 활성이 이제 증가되는데 이 효소는 이 세로토닌을 바로 멜라토닌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어두운 상태, 다크 상태에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잠을 슬립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해가 떠서 낮이 되면은 이 라이트는 이 레티노 하이포살라믹 트랙을 반대로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은 반대로 이제 멜라토닌 분비는 더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비행기 타고 이제 갈 때 그 이제 밤낮 그 이제 수면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멜라토닌을 섭취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 스테이지의 그 수면 상태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슬립 스테이지가 그 휴먼에서 어떻게 그 우리가 그 잠을 자는 동안 그 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 children, young adult, elderly, 노인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children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슬립 아워가 이제 한 8시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children은 이제 처음에 자게 되면은 바로 스테이지 4 슬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좀 깨서 스테이지 3, 2, 혹은 이제 렘 슬립,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깨기도 하고 또 다시 스테이지 2, 3, 4 이렇게 깊게 잠들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렘 슬립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영 어덜트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잠자는 초기에는 우리가 스테이지 4 슬립
슬립이 좀 있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스테이지 4 슬립은 이제 깊이 잠드는 건 좀 줄어들고 대신 스테이지 2 슬립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렘 슬립이 이렇게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스테이지 4까지 도달하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이지 2 정도에 이제 머물고 자주 중간에 많이 깨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토탈 슬립 타임을 이제 한번 보면은 이 X축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어, 그 이제 퍼센트, Y축이 이제 퍼센트 혹은 그 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토탈 슬립은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점점 줄어들죠. 처음에는 9시간 이상 자다가 어렸을 때는 이제 한 20세 이상이 되면은 거의 6시간 반 정도 이렇게 어, 잠을 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토탈 슬립 타임 중에서 렘 슬립의 퍼센트를 보면은 어렸을 때 한 30%, 유아기 때 되다가 이제 한 25% 정도 이렇게 쭉 가다가 나이가 더 들면은 이제 그 렘슬립 퍼센트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죠. 20%로.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 4 슬립의 퍼센트를 보면은 처음에 어렸을 때는 20% 이상 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어, 수면과 관련해서 관련된 어떤 장애, 그 수면 장애, 슬립 디스오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슬립의 어떤 그 기능은 이제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실험 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것은 이 슬립이 어떤 형태의 그 러닝, 학습과 에 상당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 장애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 인솜니아라는 게 있죠. 불면증. 그래서 불면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그 충분한 그 슬립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라든가 혹은 non-restorative sleep, 그 잠을 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신체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즉, 잠을 자고 일어나도 이 어떤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어떤 개운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안 잔 거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런 그 인솜니아를 우리가 이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그 슬리핑 필 수면제를 복용할 수가 있겠는데 일시적으로.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타임 퍼포먼스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헤빗 포밍 어떤 습관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아예 못 자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fatal familial insomnia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fatal이라는 건 아주 치명적이고, 그리고 familiar은 이제 가족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치명적인 어떤 가족성 불면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전된 거고, 형태고, 어떤 스포레딕, 그,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점진적으로 이렇게 유발이 되는 프라이온 디지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라이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예전에 광우병을 유발하는 그 단백질이 프라이온이죠. 그래서 물론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형태의 어떤 프라이온 그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인솜니아가 좀 더 악화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자율신경계 그리고 모터 펑크션이 이제 손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멘시아, 치매 이를 수 있게 되고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이제 그 살라무스의 벤트랄 그리고 미디오도살 뉴클리아이 그리고 그 메둘라 오블롱가타의 올리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어떤 시비어 로스 어떤 그, 그 신경 조직에 파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비어 로스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글리오시스 이제 글리알 셀들이 많이 과다하게 만들어져서 그 어, 로스된 부분을 이제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비어 로스와 글리오시스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립 워킹, 솜nem뷸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목류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걷다가 다시 와서 자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억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배드웨팅, 이건 녹터널 이뉴레시스라고 그러는데 야뇨증이라고 그러죠. 자다가 뭐 오줌을 눕는다든가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나이트 테러, 이건 이제 야경증이라고 그러는데 어, 자면서 발로 찬다든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슬로우 웨이브 슬립 동안에 다 일어나는 상태, 현상, 그런 디소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웨이브 슬립 상태에 있는데 뭔가 지금 그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슬로우 웨이브 슬립으로부터 어떤 각성 그 동안에 이런 현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가 렘 슬립과는 관련돼 있지 않고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슬립 디소더는 우리가 칠드런에서 가장 흔하고 이제 메일에서 좀 더 도미넌트하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면서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이 그 에피소드를 이제 리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슬립 디소더로는 이제 나콜랩시라고 하는 게 있죠. 발작 수면 혹은 기면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그 갑작스런 그 머슬 톤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터플렉스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힘이 쭉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데이타임 활동 동안에 이제 그 어떤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잠이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면증의 특징은 머슬톤,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고 잠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그런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기면증 나코랩시가 있는 이제 이 나콜랩시는 이 캐타플렉스를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콜랩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렘 슬립이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멀 슬립에서는 이제 렘 슬립이 오기 전에 사전에 이제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 먼저 오고 나서 이제 렘 슬립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취침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그 non-REM 슬립으로 이렇게 슬로우 웨이브 슬립으로 상태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렘 슬립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슬로우 웨이브 슬립으로 가게 되고 이러는데 이 경우는 이제 자면서 갑자기 바로 이제 렘 슬립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의 원인은 이제 휴먼에서 이 바로 그
CSF, 그 뇌촉센, 세리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뇌촉수의 이 오렉신 레벨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렉신 레벨이 감소돼 있을 때 이 이제 기면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슬립 디스오더로는 우리가 렘 비헤이비어 디스오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렘 슬립 동안에 어, 이 하이포토니아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포토니아라는 거는 이제 머슬 톤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근육의 긴장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 그게 잘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치 그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거를 연기하듯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실제 자면서 자기가 꾼 꿈을 실제 어떤 연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렘 슬립과 관련된 어, 이제 렘 비헤이비어 디스오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그 수면 장애, 여러 가지 그 수면 장애에 대해서